자, 이번에야말로 국회 정상화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 소식부터 전국 현안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래간만이에요. 예, 너무 네네. 오래간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네. 자, 먼저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데 어떻습니까? 시사하는 점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모식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먼저 국민이 기억하리라고 봅니다만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움찔움찔하게 했던 그런 정치 현장이 생각이 나고요. 네. 이 당대의 아마 가장 큰 승부사의 정치적 기질을 가진 분이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꼬마 민주당을 창당할 때 그렇죠. 네. 네, 이기택, 노무현, 박찬종, 김원기, 재정구, 박계동, 원혜용 네. 이런 분들과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자기 논리를 우선했었던 그런 정치 현장이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네,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좀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이땐가 싶기도 하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등 당시 기득권 세력을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없이 위세를 과시한다. 모든 권위를 흔들고 끝없이 신뢰를 파괴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놓고 추진하면 흔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들어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 현실에 우리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힘을 가졌다든지 여권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네. 국가 국민을 생각할 때지 이렇게 과거를 파헤쳐가지고 네. 상처난 곳에 다시 상처를 주고 아픔을 다시 또 국민에게 되돌리는 이런 정치는 저는 포괄적으로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정치로 그래도 힘 있는 여권에서 네. 행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이 좀 정상화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이런 시기에 자꾸 나오게 되면은 자꾸 틈이 벌어지지 않겠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18일간 이온 민생투쟁 재장정 이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마지막인데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집권당이 지난번에 그 선거법이 아닌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네.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그 시발점이 소위 네. 패스트 트랙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막다 못해서 국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네. 국민에게 이런 현실상을 알리고 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런 대장정이 지금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아주 고군분투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응이라고 그럴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서 그렇습니까? 네.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정대로 계속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다. 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또 국회에서 있었던 그 잘못된 독선 독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으로 이 대장정이 아주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당내 중진이신데 이 대장정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화자찬할 수는 없군요. 네. 어쨌든 국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찬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국회 몸부림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그 안에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끝나야지. 네. 왜 여기에 2당, 3당, 4당을 끌어 넣어서 소위 다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독선 독주로 밀어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네. 이 얘기를 듣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운 이 경제 이야기 나누고 정치를 현장에 꺼내서 몰아붙이는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 해서 네. 우리는 사당의 소중한 그런 민생, 소중한 그런 투쟁의 투어였다. 아주 소중한 그런 투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소중한 민생투쟁이었다라고 보시고. 네네. 의원님의 생각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또 비판론도 있습니다. 결국 외연 확장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곳곳을 누비며, 소위 민생이라는 부분으로 대여 투쟁을 하고 나니까, 네. 지금 여당이 부랴부랴, 우리가 진짜 민생이다 해갖고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민생 투쟁 투어를 보고 한마디로 놀랬기 때문에,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 뜨거라, 이런 그래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해야 된다. 이래서 네. 맞불 작전으로 네. 이 부분을 부랴부랴 급기야하고는 있는 모습은 집권당이 집권의 모습을 진작 보였어야죠. 야당이 하니까 이게 같이 장애로 나와서 이런 민생이라는 부분을 거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잘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자칫하면 진짜 아픈 모습이 되니까 여기에 맞대응을 네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25일부터 국회에 들어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아, 들어와야 된다. 이제, 네. 이제 이 투쟁에 또 국민들에게 너무 불안과 피로감을 준 것이 바로 국회였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자성을 하고 네. 이제 아주 국회다운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네.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짜내야 됩니다. 짜내야 여기에는 된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푸는 방식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국민만 바라본다면은 네. 여야가 지금부터 있었던 것을 좀 뒤로 하고 네.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또 25일은 돼야 된다.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처럼 이런 의견이 또 대다수인가요? 아니면은 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나요? 당내에는 뭐 저와 같은 의견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신데요. 아, 주로 많이 있다. 여기에는 최소한도의 지난번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네. 그 일방 독주 그리고 이중대, 삼중대를 끌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한번 있어야 된다. 아,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다시는 아주 이런 선거법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된다라는 전제를 붙인다면은 이 두 가지 정도는 뭐 저는 충분히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잘하자. 이런 새로운 어떤 모멘트를 만드는 그 집권당 또 대통령이 돼야지 여기서 밀려면 안 된다는 그 네. 단순 논법 가지고 네. 야당을 압박한다든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명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는 뭐 나경원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패스트 트랙에 완전 철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습니까? 네. 네, 원내대표로서의 또 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로서 할 그러나- 얘기가 있다. 네. 그러나 우리 이제 큰 차원에서 국민을 보고 국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나 우리 네. 당에서도 너그럽게 큰 차원의 과거에 잘못됐었던 이런 국회의 이런 일들은 대국민 사과 한 번 정도 해주고 네. 그리고 앞으로 선거법은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저는 진짜 국민을 위하고 집권당답게 한다면은 네. 한번 지나간 일을 그렇게 사고 한번 오고 왜 그걸 못 합니까? 네. 너무 옹졸하고 너무 참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뭔가 쫓기는 것이 몇 년이 보여요. 불안하고 이래서 이걸 갖다 밀리면 안 된다는 이런 단순 논법으로 계속 억지를 부리는데 그럴수록이 국민은 한 분 한 분 아 이건 아닌데요는 그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것을 그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주말 전후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만나서 정상화 논의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와 연계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원내대표 만나면은 의원님 보시기에 정상화 방안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큰 판을 벌려놨는데 네. 이것을 만약에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네. 지금 원내대표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얼굴로 3당 소위 원내대표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이게는 그렇죠.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 네. 이 결과는 서로가 양보하고 그리고 집권당다운 너그러운 그런 어떤 결단이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것을 이제 집권당이 좀 크게 생각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용단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아마 새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낯들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네네. 예. 저 의원님께서는 뭐 당 사무총장도 얘기 마시고 당내 역할에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해찬 당대표와 황교안 당대표의 1대1 단독 회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도 수 중에 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중에. 네. 이해찬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막 가는 것 같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끼리 만나면은 의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 네. 예, 정치는 그 현장보다는 그 이면에서 있는 정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원내대표들에게 지금 게임을 붙였는데 네. 여기에서 성사되는 게 없다라면은 차라리 우리 둘이 만나자. 네. 이렇게 해서 뭔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저는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차라리 그 영수회담이라는 큰 차원에서 네네. 그 황교안 대표를 먼저 만나고 네. 과거에 뭐 우리 교수님 아시기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 자존심 때문에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은 네. 5당이든 뭐 6당이든 그렇다면 애국당도 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원칙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5당이든 뭐 4당이든 만나는 날 1시간 전에 먼저 만나는 거예요. 먼저 만난다.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먼저 1시간 전에 만나서 재밌는 얘기네요. 네. 먼저 만나서. 먼저 만나서 충분히 할 얘기하고 차 한잔 드시고 네. 그리고 1시간 후에 이 뭐 4당이든 5당이든 네. 애국당까지도 껴 넣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통령이 만나셔야지. 네. 이걸 갖다가 뭐 정당다운 정당 또는 뭐 숫자도 뭐 참 뭐 이 전화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애국당 같은 것도 정당 아니고 정당이고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제외시키고 맨날 자기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만 모여놓고 이것을 뭐 5당이니 뭐 6당이니 하는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속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대통령께서 1시간 전에 또 뭐 1시간 전에 그 전이든지 만나서 그렇죠. 네. 그러고서 그거 끝나고 나서 4당, 5당 만나도 얼마든지 묘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의전상의 절차를 바꿔가면서 이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1시간 정도 일찍 만나서 이렇게 네. 야당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한국당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또 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각 당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건 되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대통령으로서의 존경받는 입장 그리고 국회는 국회다운 어떤 국회가 굴러가야지. 네, 그렇죠. 이렇게 첨예하게 싸우는 것을 그냥 대통령도 바라만 보고 맨날 그냥 뭐 빨갱이니 무슨 뭐 독재자니 하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요. 네네. 국민은 불안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을 희망을 주고 화합을 시켜야 할 최고의 책임자가 이렇게 막말을 해서 이게 되겠어요. 네, 중진이시라서 뭐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영부인께서 5.18 네. 가셨을 때 네. 그 눈앞에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건너뛰고 한 사람만 악수를 다 하는 거는요. 네네. 이건 참 옹졸한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쭉 있으면 다 악수를 하고 가는데 네. 그래 거기를 건너뛴다는 게 얼마나 옹졸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모습은 저는 이제 과거로 돌리고 이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건 야당이 주장하는 거 10개 다 들을 수는 없고 네. 한 가지라도 1시간 전에라도 황교안 대표 먼저 만나면 그 다 예의를 서로 갖춰주는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줘야 된다. 네. 그리고 제1당으로서 당연히 113명이나 있는 정당을 그저 3명, 4명, 5명 있는데 같이 끼업하는 이건 옹졸한 정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수님이 잘 좀 전국을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내십시오. 아이고, 제가 뭐, 중진 의원님 정도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의 이 막말 정도가 수위를 좀 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게 빨갱이다, 독재자다 이런 언급들, 이런 단어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상에 도움이 될까 싶은 걱정이 있는데 중진 의원으로서 보실 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의 막말 발언들.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아파하는 얘기를 대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이 막말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막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막말이 다릅니다. 네. 받아들이는 것이요. 대통령은 최종의 통수권자의 얘기는 이 국가의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대통령이 아무리 속이 쓰리고 좀 기분이 나빠도 뭐 빨갱이니 이런 독재자니 이런 아주 직설적인 얘기는 저는 안 쓰시는 게 좋다. 이건 막말 속에 막말에 기름을 붓는 얘기가 된다. 이래서 그거 오늘 후라도 이 대변인을 통해서 네네. 3당 4당이 이제 우리 막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품위 있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 네네. 이런 결의를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일종의 정치권들이 모여서 신사협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를 뭐 무효화하고 뭐 논쟁을 하고 이런 뭐 잡다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 다 뒤로 하고 네네. 앞으로 우리 막말 하지 말자. 네. 이렇게 해서 대국민 약속을 하면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러고서 안 하면은 또 과거를 우리 국민은 이해를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대담하고 결단성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국민이 우리 국회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이런 용단이 전 필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선진화 되겠습니까만 참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 사실 이제 민생 먹고 살기는 문제 이것이 어렵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뭐 독재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비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을 지금 떠나지 못하고 계획대로 오늘 뭐까지 이렇게 대장정을 민생 투어 투쟁을 하는 거는 지금 교수님 지적한 대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운 분들이 막말이 나오고 아주 심한 언사를 써가면서 경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돌아섭니까? 네. 그래서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 계획에서 더 연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혹시라도 또 국민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반대쪽에 있는 그렇죠. 분들 얘기도 네.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만 1차적으로 하고 새로 이제 가다듬을 갖고 제2의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데 네. 진짜 경제 문제를 먼저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이 손끝을 잡고 매달리면서 울부짖었을 때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또 야당 대표가 현장에 가서 돌아섭니까? 네. 그게 더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만 의견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말이죠. 원내 대표들이 이번 주말에 만난다 그러면은 적어도 막말만은 하지 않겠다는 원포인트의 신사협정 맺는 거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당의 그 공식 입이 이 대변인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3당보다는 거기 또 뭐 2당, 3당, 4당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국민에게 이 공동의 관심의 책임감을 느끼고 네네. 대변인들이 전 모여서 하는 것도 좋고. 대변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다. 네. 네. 뭡니까 지금 3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에게 약속은 현안 문제, 국회 개원 문제, 예. 또 뭐 여러 가지 인식 추경 문제 등등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실적인 얘기에 저는 아주 올인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의 대변인은 당의 일이니까, 네. 그들이 뭐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지나간 거 다 우리가 들고, 있자. 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품위 있는 국회가 되자. 네. 우리 모든 정당이 함께 하자. 뭐 이런 대국민 선언을 하고 네. 내일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한국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이거 꼭 풀어주세요. 교수님 이거 꼭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